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69페이지 지구의 역사 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이에요. 자, 문제 1번은 태적 구조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 먼저 가를 봅시다. 가에는 지금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잘 남아있죠. 그래서 얘는 연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은은 우리가 영어로 보통 하면 리플 마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리플 마크가 뭐냐면 우리 보통 이모티콘 쓸 때 이렇게 물결 날리잖아요. 이게 바로 리플 마크입니다. 닮았나요? 이렇게? 네. 이 연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물결을 담게 됐을까요? 우리 보통 물을 쳐다보면 표면이 이렇게 넘실넘실 되잖아요. 그게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넘실대는 그 파동이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그 지표면이 그 모습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것이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파동이 이렇게 치게 되면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연은이라는 거는 뾰족하게 위쪽이 향해 있는데 지금 얘를 보니까 위쪽이 동글동글하게 형성되어 있죠. 마치 엠보싱 휴지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전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막 줘가지고 얘를 막 위아래로 막 움직여서 얘가 파동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 파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지층 있죠? 태적층에서 이 여는 무늬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를 볼 텐데, 자, 나는 지금 층리가 기울어져 있죠? 네, 사층리에 대한 모습인데, 자, 사층리가 형성되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 당연히 지금 유수를 맞는 면이 있고, 여기 지금 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유수가 맞지 않고 유수를 넘어오는 쪽이 있죠. 유수가 넘어오는 쪽. 당연히 이쪽이 속도가 느리겠죠. 이쪽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침식이 잘 일어나고 여기서는 침식이 막 되다가 침식된 퇴적물들이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 살짝 한풀 꺾여서 속도가 느려지고 여기서는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깎이고 퇴적되고 깎이고 퇴적되고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층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층리로 봐서 과거 유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다? A에서 B로 흘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다로 넘어가면 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열에 대한 모습입니다. 얘는 우리 주로 여름철, 가뭄철에 논바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논바닥은 자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입자의 크기가 고운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건조한 환경의 이암이나 셰일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감이나 상암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퇴적 구조가 역전되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있는 점이층리예요. 점이층리는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입자의 크기가 크잖아요. 근데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위아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층리 같은 경우에도 깎이고 퇴적되고 하면서 이 사층리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형성이 되는데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자, 그리고 연은을 보면 얘도 해수 표면에 있는 문이라고 했죠. 해수 표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위쪽으로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얘가 역전이 되면 엠보싱 휴지처럼 볼록볼록하게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건열 같은 경우에는 건열은 이제 부피가 수축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틈이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역전이 되면은 마치 피카츄 머리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갑시다. 자, 기억하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형성되었다? 네, 맞겠죠? 자, 니은에서 나의 퇴적 구조는 A에서 B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여 형성되었다. 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에서 다는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건열이겠죠? 이율로 넘어가서
가에서 다중 지층이 역전된 것은 다가 아니라 네, 가에 해당하겠죠. 자, 틀린 문항이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은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자, 먼저 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층이 끊어져 있죠? 지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단층인 것인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이 하반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상반이에요. 지금 상반이 단층면 위로 밀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는 네, 역단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보니까 지금 상반이 단층면의 경계로 미끄러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얘는 정단층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달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위에 자갈들이 막 쌓여있죠. 그래서 얘는 부정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정합이 형성될 때 지금 융기가 일어나고 나서 침식이 되게 되면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다 운반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큰 자갈들은 남게 되어서 이렇게 기저여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여감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합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로 넘어가면 나는 뭐예요? 네, 지층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스꽃 구조죠. 그러면 각각을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먼저 양옆에서 미는 힘인 횡압력은 네, 가와 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양옆에서 당기는 힘인 인장력 같은 경우에는 뭐다? 네, 나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로 가서 기억, 가는 열곡대에서 잘 발달한다고 했는데 자, 열곡대라는 것은 판의 네,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단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자, 니은 나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 아니고 정단층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당기는 인장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디귿, 다는 지층이 융기한 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자, 부정합이기 때문에 융기한 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는 건 맞습니다. 자,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퇴적됐다가 융기됐다가 융기로 인해 침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침강되고 침강 이후에 퇴적되고 다시 융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닷속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 융기가 된 거죠. 자, 리을 가와 라는 스콕산맥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스콕산맥은 무슨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수렴형 경계이므로 한 점으로 두 판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거고 횡압력이기 때문에 스콧이나 역단층을 볼 수 있는 것이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사각 법칙을 함께 제시하래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을수록 지층의 나이가 많은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잘 보니까 변성 흔적이 나와 있어요. 변성이 되려면 지금 A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B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B가 그 자리에 먼저 있었는데 A가 비집고 이렇게 들어와서 변성을 받게 된 거죠. 맞죠? B가 변성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A는 뜨거운 관이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도 봤던 이런 여감층들이 여기도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부정합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정합이 총 2개죠. 그럼 생성된 순서에 따라서 한번 나열해 보면 맨 처음에 B, A, C, D, 그 다음 E, F의 순서가 되겠죠. 자, 먼저는 암석 B가 생성이 된 후에 암석 A가 간입을 했고 A와 C 사이, D와 E 사이에 부정합면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지질학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 보면 퇴적한 B가 쌓여 있었는데 그 A가 관입을 했죠. A가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암석들이 융기하고 침식되고 침강이 되어서 C와 D가 퇴적이 된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퇴적이 잘 되었을 텐데 얘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습곡에 의한 조산 운동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굽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정합입니다. 두 번째 부정합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융기가 되었고, 그 다음이 침식이 빠져, 그리고 다시 침강되게 되고,
신강이 되면서 이제 E와 F가 순서대로 퇴적이 된 거죠. 그리고 얘네를 전부 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윤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사학의 법칙은 관입의 법칙, 지층 누증의 법칙, 부정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화석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성 준서를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군 천의 법칙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의 모습과 화석의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 지질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래요. 자, 지질시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화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본다고 했죠. 옛날에 과학자들은 지질시대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1, 2, 3, 4기로 구분했는데, 자, 제1기가 삼류층이 많이 나오는 시대를 1기라고 얘기했고, 공룡이 많이 나오는 시대를 제2기, 그리고 화폐석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3기, 레머드가 많이 나오는 시기를 4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1기가 이제는 고생대가 된 거고, 2기는 중생대, 3, 4기는 바로 신생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화석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의 분포가 변했다는 거고, 생물이 바뀌었다는 거는 환경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질시대라는 것은 생물계의 큰 변화 또는 화석상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특히 표준화석의 변화겠죠. 기준을 나누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생물이 크게 변한 시기가 어디일까요? 갑자기 생겨나거나 멸종이 많이 된 시기를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G와 E 사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A랑 C, F라는 화석이 멸종이 됐고, 자, E라는 화석은 이때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갑자기 생물계에 큰 변화가 왔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화석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화석으로 사용이 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표준화석으로 사용되기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그렇죠. C나 E, 이같이 작은 범위, 적은 시기 동안, 짧은 시기 동안 살다 죽은 그런 것들이 지금 표준화석으로 사용되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이 화석상 분포 말고도 지금 옆에 있는 이 주상도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A, B, C, D까지는 잘 쌓여 있었는데 지금 EF는 부정합으로 지금 만나고 있죠. 자, 그럼 D와 E 사이가 지금 부정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층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계도 우리가 그 시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지지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림은 지지대 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가를 보니까 공룡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대다? 중생대임을 알 수가 있고, 자, 나를 보니까 나이는 지금 삼류층에 있고 얘는 부쩍벌 모양의 조개, 즉 완종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산호들이에요. 가는 중생대, 나는 고생대. 자, 달을 봅시다. 달에는 이 코끼리의 조상님인 매머드가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풀들은 초원이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생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기억, 가시대의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는, 네, 맞는 내용이겠죠. 자, 니은에서, 나시대에는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시대를 지칭하는 것은 고생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생대 실루리아기 이후로 그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자, 디귿, 다 시대에는 속시생물이 번성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초원에 있는 들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풀들을 자세히 보면 꽃이 다 피어 있어요. 자, 꽃이 피는 것들은 전부 다 속시생물입니다. 민들레, 진달래, 뭐 해바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잡초 같아 보이는 것들도 다 꽃이 피어요. 그래서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는 굉장히 큰 뭐 거시식물이 번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소나무 아니면 뭐 소철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자, 이 보기 니은에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고생대 캠브리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지시대를 기수준으로 구분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지금 나에서는 이 캄브리아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캄브리아기 때는 오존층 생성되기 전이니까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살았다는 것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조건을 조금 추가해줘야 명확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가에서 다 지역의 지층 단면 모습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삼류충은 무슨 시대예요? 네, 고생대, 화폐석은 네, 신생대, 방초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죠. 자, 밑에 있는 암석들 중에서 석회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석회암의 성분이 뭐예요? CaCO3잖아요. 네, CaCO3 탄산 칼슘 성분은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건 조개 껍질의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가에는 신생대에 쌓인 지층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맞는가요? 틀린가요? 네, 맞죠. 왜냐하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이거는 고생대 삼엽충. 자, 이것도 방추충 고생대. 자, 위에 있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자, 니은 세 지역의 쉐일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하늘 색깔 보니까 지금 고생대, 고생대, 근데 얘는 암모나이트인가 중생대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가 아니에요. 자, 디귿. 나와 다에서 화폐석이 산출되는 석회암층은 호수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화폐석이라는 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일단 바다입니다. 화폐석은 신생대 제3기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퇴적이 된 것이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석회암층이라고 하면 따뜻한 바다에서 퇴적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넘어가서 7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도예요. 지층 단면도를 보니까 지금 변성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Q와 P는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관입을 잘 했는데 위에서 끊겼어요. 자, 부정합이 형성이 됐죠. 자, 부정합비로 지금 쉐일이 퇴적이 되었고 이 쉐일을 뚫고 지금 P가 다시 관입을 했어요. P마저도 지금 부정합으로 지금 깎여 있죠. 부정합이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에는 처음형의 50%가 남아있고, 그리고 Q에는 방사성 요소가 25% 남아있대요. 자, P가 더 최근이라 그런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Q가 25%래요. 25% 남아있으면 지금 나에서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14? 천만 년이죠? 그래서 얘는 1억 4천만 년의 그 연령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P에서는 지금 50% 남아있잖아요. 50%이기 때문에 얘는 7천만 년의 연령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쉐일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Q를 얘가 잘랐잖아요. 부정합으로. 그래서 Q보다는 뒤에 형성이 된 것이고, 지금 보니까 P가 쉐일을 뚫었죠. 그러면은 P보다는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Q와 P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Q 이후 P 이전에 생성이 된 것이고, 그러므로 얘는 1억 4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사이의 나이가 되겠죠. 자, 이 시기는 대략 1억 전이잖아요. 1억 전, 1억 년 전. 그래서 1억 년 전 옛날을 둘리가 엄청 그리워했었죠. 이때가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이기 때문에 암모네이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니은으로 넘어가서 이 지역은 적어도 3일 이상 융기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맞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부정합이 2개 있기 때문에 최소 3일 이상 융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디귿에서 Q가 간입한 시기는 1억 4천만 년 전이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왔죠. 그 정답은 몇 번? 네, 5번.